안녕하십니까. 이름 전문회사입니다. 자, 오늘은 17수리 할 차례죠. 17수리 할 차례입니다. 자, 이 17수리는 개성이 강한 수리입니다. 모든 수리들이 다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7수리는 더욱 자기 색깔이 도드라지는 수리예요. 그런 수리입니다. 자, 17수리는 이름에 사용하기에 좋은 수리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사용해도 된다. 아니, 많이 사용하는 수리입니다. 모두가 좋은 수리로 알고 계시죠? 분명 나쁜 수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16수리처럼 무조건적으로 좋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못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기운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좋다고 했는데 좋은 것이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좋다고 하는 이 조건이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16수처럼 그렇게 무조건 좋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타수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17수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 가면서 사용해야 되는 수리입니다. 17수리에 대해 배워야 될 내용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 내용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고 일반인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께서는 그냥 개요 정도만 아셔도 될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수리 기본 성향을 그럼 먼저 보도록 하죠. 17수리 기본 성향입니다. 자, 이 수리는 발전의 기세가 등등하니 성취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운세이다. 이 운세의 사람은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기계로 발전을 거듭하여 성공의 문전에 이르게 된다. 강직한 성품과 불굴의 투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힘든 일을 꺼려하지 않으며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매사 철두철미하고 주도 면밀한 성품으로 임함으로 실수를 없애고 아랫사람을 잘 이끄니 통솔력 또한 갖춘 맹장이로다. 17수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향을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이 17수리는 강인한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향이 강해 기죽어 살지는 절대 않습니다. 얌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사주의 사람이 17수리를 사용하면 17수리의 이런 강한 모습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사주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판별에 좀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름이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17수리와 16수리를 비교하여 경험해 본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 16수리를 중복해서 사용하시는 분과 17수리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향이 어떤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이한 모습, 완전히 좀 차이가 나는 이런 상이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타수리가 얌전한 수리, 유한 수리로 되어 있다면 강함이 중화되어 가지고 강한 모습이 많이 안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자기 성격들이 정확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성격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백절불구의 의지력이 있어가지고 의를 보고 그냥 못 잊게 됩니다. 17수리는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 수리를 쓰는 사람들은 학생 데모에 많이 참가하곤 하였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가장 앞장서게 되는 것도 이 사람들입니다. 친구나 동료들이 다치게 되면 이 사람 마음에 불이 붙게 돼요. 보고만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에 앞장서다 잘 다치기도 하고 실제 많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17수리는 호랑이 같은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타인과의 경쟁에서 앞서는 사람이 17수리 사람입니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거든요.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약이 만일에 있다면, 그런 약이 있다면 막 경쟁심이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다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잘 팔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17수리가 그런 작용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경쟁 심리를 갖다가 불러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17수리를 쓰게 되면은 스스로 알아서 그래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수리 사람은 승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겠죠. 경쟁에 유리한 사람이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남녀 모두 융통성이 좀 약한 것이 단점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해성 있게 따뜻하게 이게 품어주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타인과 조화롭게 지내는 법을 좀 배워야 될 그럴 과제를 안고 있어요. 융통성을 갖추지를 못해서 시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융통성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진은 잘하는데 돌아가는 걸 잘 못해요. 욱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잘 보이게 되고 판을 깨트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17수리 쓰는 사람은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친 하는 일에, 아버님 하는 일에 해를 주는 수리는 아닙니다. 자녀가 17수리를 사용한다면 아버님 하시는 일에 도움을 주게 되는 수리입니다. 자, 17수리 자녀는 부모 생각하는 마음은 많은 편인데 겉으로는 전혀 표현을 안 하므로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속마음은 부모에게 잘하려고 하는데 겉모습이 직설적이라고 했죠. 직설적이므로 부모와 갈등을 초래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속마음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자, 부분을 보면 남자의 경우 아내에게 잘하는 편이에요. 아내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자기 성향 때문에 큰 소리 한 번씩은 납니다. 성격이 어디 가나요? 성향이 직설적이고 강하다 보니 한 번씩 심한 말도 하게 되어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것은 있어요. 15수리나 16수리보다는 가정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조금 못해요. 이해성과 융통성이 약하다 보니 둥글둥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한 번씩 시끄러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에게는 잘하는 사람이며 사이도 좋습니다. 자녀를 보호하려는 기운이 강하고 자녀에게 꽤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가끔 군기 잡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군기 잡는 사람들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17술이 특징 중 하나가 생각보다 잘 닫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수리는 타수리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술입니다. 17술이 주위에 어떤 수리가 포진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항상 그렇게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타수리가 나쁜 경우 교통사고도 많으니까 타수리와 잘 배합하여 사용을 해야 돼요. 잘 배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타수리 구성에 따라서 크게 다칠 수도 작은 사고로 끝날 수도 있으니 타수리를 잘 배합하여 사용해야 되는 수리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일반인들께서는 두려워 마시고 타수리가 좋을 경우, 이럴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17술이 사용하는 것이 무방한 거니까 아무런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17술의 경우 여자가 사용할 때는 남자가 사용할 때보다 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수리입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배운 초창기 때에는 이 수리, 이 17수리는 여자 이름에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여자의 경우 부부운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렇게 배웠어요. 이제 개성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17수리를 여자가 사용하면 개성이 상당히 강해져가지고 남편 말에 이제 토를 달고 남편의 의견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자 수리로 좋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남성 위주 사회에서 나올 법한 얘기죠. 뭐 옛날 초창기 때,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이니까 더 이제 그럴 수가 있었겠죠. 사주에서 관살 혼잡의 여자를 나쁘게 보는 방식과 비슷한 그런 생각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자가 사용 시에는 개성이 강해지고 고집이 강해지는 것은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경쟁심이 강하여 남성이든 누구든 이기려는 경향이 강해 자기가 앞서려고 많이 합니다. 경쟁시대에 지금 환경으로 볼 때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경쟁력이 있고 강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좋은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밖에서는 참 좋은데 남편에게 그 마음을 적용시키게 되면 남편이 피곤해진다고, 그래서 사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리 심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험상 봤을 때, 임상에서 봤을 때 실제는 그렇게 심하게 이론에서 배운 만큼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타수리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긴 해요. 17수리 일반적으로 볼 때 남편에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자녀에게 잘하는 편입니다. 자녀에게 보수성이 있기는 하나 예를 중시하여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사회 질서 이런 거를 중요시하며 교육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운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직장 생활은 안정적으로 잘하는 편은 아니라고 봐요. 17수리는 구속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직장 생활에 만족감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개개인의 사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싫어하는 사주인 경우는 거의 직장에 안 있을 것이에요. 안 있을 것입니다. 자, 똑같은 17수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타고난 사주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결과도 완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니 사주도 잘 판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름도 잘 판별할 줄 알아야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주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방법은 있습니다. 17과 같이 개성이 강한 수리는
형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되니 사주 모르시는 분께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름 전문가는 이제 범위 넓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범위 넓게 사용할 수 있겠으나 이제 그렇지 못한 일반인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17수리 사람은 남 밑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직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공무원을 할 때는 다릅니다. 공무원 사주로 태어난 사람이 17수리를 사용했을 경우 공직 생활을 잘 수행하는 편이에요. 수행할 수 있고 잘 수행하더라고요. 일반 직장 생활은 잘 적응하지 못하지만 공직은 비교적 잘 적응하는 것이 17수리의 특징입니다. 맡은 일 수행은 잘 해요. 자기 맡은 일은 잘하거든요. 근데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매우 괴로워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직장이든지 못 잊고 그냥 나오게 됩니다. 자, 여자의 경우 17수리는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리예요. 집에서 노는 사람 거의 없고 밖에 나가 활동하는 수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자도 참견 간섭을 한다든지 부당한 일에 어떻게 지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적응을 영 못해요. 그리고 매우 힘들어하게 됩니다. 남자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7수리는 정의로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17수리 자체에 이미 정의로움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정의로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타수리가 흉하게 되면, 다른 수리가 흉하게 되어 있으면 이 역시 달라지게 돼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계로 진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로 진출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그렇기는 한데 째째하게 굴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선이 좀 굵습니다. 의리가 있기는 한데 이때의 의리는 이기적인 의리가 되죠. 자기가 속한 조직에만 충성하는 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17수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자율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조금 약한 것이 단점입니다. 17수리는 순응하는 에너지가 강해서 그런지 그런 에너지가 들어있거든요. 순응하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각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게 됩니다. 용기와 과감한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불의에 사용할 수,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 정의라고 사용하나 좁은 시야로 인해 선량한 사람이 희생되는 일에 앞장서게 될 수도 있어요. 선량한 사람이 희생되는 일에 17수리가 앞장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독재자를 옹호하는 데 많이 동원되는 수리이기도 하고, 17수리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늘 생각하는 자각 능력을 그래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한 사람들을 많이 희생시키는 그런 일에 중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타수리가 흉할 때 그렇게 되는 수가 많고, 타수리가 다 길할 때 여간에서 나쁜 길로 진입하지는 않습니다. 타수리가 다 길하면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하면 했지 나쁜 일로 진입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타수리가 흉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자기 행동이 드러나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17수리 그 안에는 흉폭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타수리가 나쁠 때는 그 흉폭함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수리가 살상의 기운도 가지고 있어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에 휩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수리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심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께서도 17수리 배합에 신중해서 배합을 해 주셔야 될 것, 요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17수리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중복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고 일반인들께서는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나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중복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건강한 수리예요. 잔병이 거의 없는 수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편이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수리입니다. 대신 의외로 골절로 인한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잘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자, 그럼 예문 한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여기에 최규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먼저 한자 획수의 음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획 양수죠. 6획 음수죠. 12획 음수죠. 음양배합은 잘 되어 있죠. 이거는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이정 4개의 수리를 살펴본다고 했죠. 4개의 수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이 18로 되어 있고 형격이 17, 이격이 23, 정격이 29입니다. 4개의 수리 모두 기란 수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월남전에 지원했는데 못 돌아오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은 언제나 맨 앞에 서서 지휘하는 이름입니다. 맨 앞에서 지휘하는 분이셨어요. 보자마자 아셔야 됩니다. 형격 17수리에 타 수리들도 씩씩한 수리들로 되어 있어 언제나 앞장을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수리로 뒷서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책임감이 굉장히 투철해가지고 자기가 앞장서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 무서움 따위는 없어요. 군 지휘관으로서는 멋질지 몰라도 개인 한 사람으로 봐서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게끔 되어 있죠. 너무 두려움이 없는 것도 전쟁터에서는 위험한 것이니까요.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또 이 수리는 냉정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배합, 이런 이름은 냉정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욱해지는 이름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그런 곳은 더욱더 냉정함이 요구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이름으로는 냉정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거든요. 흥분 상태로 용맹하고 늘 앞장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선생님들은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전쟁터에 가면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게끔 되어 있는 이름임을 아셔야 합니다. 파병 후 몇 개월 안 돼서 전사하셨어요. 참 아깝죠? 2가지만 명심하세요. 4개의 수리가 모두 좋으면 직급이 높습니다. 아마 중위인가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용맹하고 앞장서는 사람이다. 이 2가지는 바로 알아채야 합니다. 이름을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백호가 숲을 헤치고 나오는 현상, 기세가 등등하며 위험이 있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비심이 있는 백호가 있고 날카롭고
용맹하기만 한 호랑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직진만 하는 백호라고 봅니다. 그런 백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